교장들이 뭐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고 희생이라고 하면 희생이고 뭐 다 모일 수가 없는 현실이니까 대신 그래서 조장 정도는 모여서 중간에서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저를 프로젝트 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 주에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죠? 기초자치단체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 포맷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할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광역자치단체 할 때는 다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업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보고서를 잘 만들려는 그런 목적보다도 이런 인터뷰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촉을 하라는 거지.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자들이 실제로 입법, 지방정부의 입법을 하는 의원들, 또 실무를 행정적인 일들을 하는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그 밑에 과장들,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과정이 아주 손쉽게 접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렵게 접촉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는 거죠. 지방자치, 우리 주변에 그걸 말로는 알고 투표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 근데 공부하는 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 쓰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보고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끼고 접하고 플러스 알파로 그런 과정에서 만나니까 그죠?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만나니까 여러분이 졸업하고 의원 관심 있어서 그런 활동을 해서 또 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접촉이 있으니까 컨택 포인트가 미리 있으니까 그죠? 미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수업들이 어렵게 진행되지만 우리 수업은 뭐 그거 비교적 그런 과목들하고 비교하면 대면 수업을 못함으로 해서 당하는 그런 큰 마이너스라고 할까 그런 건 손상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분들 때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어에다가 올려야 하는 기본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거는 일지 5번 정리하는 거하고 프로젝트 결과 2번 이상 올리는 거 그거가 다니까 그 부분을 지금 거의 내가 지금 다 학기말고사 보는 것까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최종 광역자치단체 리포트 마지막 보고서 올리고 그러면 그게 5번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 만드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쭉 이제 조금씩 사진도 찍고 이렇게 준비해 왔던 거를 전체 해가지고 동영상 앞으로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보고서 종이 서면 보고서가 좀 전통적인 방법이었다면 앞으로는 아마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그렇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아마 갈 거라고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그러면 동영상 만들고 이런 작업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달려들어서 하는 그런 경험도 이건 앞으로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플러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조별 프로젝트로 만들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내가 이거 잘해 그냥 같이 하면 귀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분담해서 이어붙일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5분 내에 하는 거니까 그거 하면은 뭐 수업 내용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학교에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아예 평가 자체에서 빼버렸고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 평가 자체를 빼버리니까 그걸 뭐 점수를 안 줄 수는 없고 그 중간고사 평가를 빼버린 거를 다른 데도 다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다 분산시켜야 되니까 중간고사라는 평가하는 항목이 하나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내 스타일대로 하면 굳이 중간고사를 없앨 이유가 있었겠나 나는 싶어. 중간고사는 대면 수업 못하면 대면 수업 못하는 데는 중간고사를 다양한 방법을 하면 될 텐데 어쨌든 평가하는 게 하나 없어졌으니까 그 부분 그래서 기말고사를 조금 더 여기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것들은 뭐야 다 조별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을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죠? 똑같은 프로젝트를 5명이서 했는데 누구는 점수를 더 주고 누구는 점수를 덜 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거, 출석이라든가 그죠? 기말고사 이런 거는 눈에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전략적으로 한다면 결국은 물론 점수를 구조적으로 뭐 한 50%까지 A를 줄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C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기말고사도 여러분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기말고사 내용은 내가 동영상 봤으면 알겠지만 4주, 5주, 6주 차에 올려놓은 그 내용들,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장단점으로 비교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정리하는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동영상을 한번 쭉 보고 대충 이해하고 있으면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서술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낼 거니까 너무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손 놓고 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다. 왜냐하면 어차피 차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기말고사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지금 얼른 아마 시험 문제 낼 때도 내가 그렇게 낼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조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시험 문제 내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미 익숙한 내용들은 기초자치단체 행정부 입법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부 입법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또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보고서도 직접 썼으니까 그럼 그 내용들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장들이 왔으니까 조별로 잘 내가 여기 그 단톡방을 쭉 보니까 어느 조는 더 활발하고 어느 조는 덜 활발하고 또 어느 조는 아주 지역적인 것까지 막 고민하고 어떤 조는 대충 큰 것만 가지고 하고 그것들 다 보고 있는데 조장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 조원들한테 또 한 주간 동안 저 이제 인터뷰는 거의 다 끝났죠. 보니까 인터뷰 아직 안 끝난 적 있나? 1조, 2조, 3조, 4조, 5조. 그렇지. 그러면 이제 쓰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 오늘이 이제 각 1조부터 해가지고 어느 인터뷰한 대상, 어떤 대상을 인터뷰를 해서 대충 어떤 내용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쓰려고 한다 보고서를 그런 정도를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그거 가지고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같이 합니다. 뭘 그걸 브리핑을 합니까? 교수님이 하라는 내용을 1번 뭐 들어가고 2번 뭐 들어가고 3번 뭐 들어가고 다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 입으로 그걸 한번 브리핑을 하는 거하고 있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거 해보는 게 바로 공부인 거고 경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영상 어떻게 동영상 만들기 시작한 적 있나? 그치? 1조, 2조, 3조, 4조. 그래? 그러니까 벌써 동영상 들어가는 정도는 있는 거야.
5조. 저희가 멤버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떤 동영상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은 벌써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오늘. 그럼 그걸 듣고 벌써 피드백이 가잖아, 그지? 도움이 되는 거지. 1조부터 간단하게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PPT 이거 필요한 사람 있나? 오늘 얘기할 때? 없지, 그지? 그래서 켰다가 껐으니까 구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인터뷰 이제 광역자치단체 입법부, 행정부 어느 부서를 인터뷰를 했고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들이어서 어떻게 내가 저기 내용 최소한 넣으라고 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를 어떻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려고 생각한다. 그 정도 얘기합니다. 반복될 수 있어. 5조가 대상만 다르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입으로 그게 발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진은 얼마나 찍었는지도 난 궁금하니까. 오케이. 그럼 1조부터 한번 해볼까? 한 5분 간단하게. 네, 나도 메모하면서. 저희는 일단 처음 이제 1조입니다. 1조 조장 김성원입니다. 저희는 일단 첫 번째로 인터뷰 대상 이제 부산시청의 통계 및 데이터 담당관인 주무관 김희호 담당관님을 인터뷰했었고 저희는 주로 인터뷰 내용은 교수님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이제 조언으로 1개 혹은 2개 이상씩 정해서 저희가 따로 또 조사하여서 그 담당관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물어본 거는 일단 이 빅데이터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소속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기존 데이터랑 빅데이터랑 나누는 기준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나 뭐 일단 저희 주변에 있는 기업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례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기 보고서에 들어가겠네. 예. 난 개인적으로 그 보고서가 상당히 벌써 기대가 됩니다. 나도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걸 시청 차원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이 있는 거야. 아주 좋은 거. 그리고 이 담당관님이 이제 그냥 그 공무원들이랑 달리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냥 사기업에서 경력을 10년 정도 하다가 여기로 들어가게 된 경우인데 그 빅데이터가 새로운 거니까 빅데이터 전문가를 특채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네. 특채에서 뽑은 경우인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봤고 그리고 이분이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이 아니어서 저희한테 어떤 말씀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물론 공부도 기본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이제 그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인 손영구 의원님을 또 인터뷰했는데 또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교수님이 바탕으로 주신 질문 중에 여쭤봤는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이제 부분이 이 의원님이 생각보다 진짜 저희가 원래 편견을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은 다 앉아서 그냥 업무만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쭤보니까 이제 지금 수도세, 뭐 전기세 이런 게 부산은 상당히 높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물어보니까 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왜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철, 버스 요금이 부산에서 제일 많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비싸다. 그러니까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비싸다는 다른 사무실보다 서울
서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곳보다는 부산이 훨씬 많이 지출이 크다. 근데 왜 이런 게 지출이 큰가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의원님들은 발로도 뛰시고 전기요금도 비싸냐? 네, 전기요금 그리고 전기요금은 왜 비싸? 상하수도 하고 전체로 하는 거 아니야? 이쪽 지역이랑 회사가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공공요금은 비싸. 버스, 지하철 네. 많이 비싸. 서울보다.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비싸. 근데 수도도 뭐 서울이랑 우리랑 수원지가 틀리고 하니까 뭐 이해가 되는데 전기요금이 다르다는 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도세가 많이 나가는데 이게 저희가 왜 많이 나가는지 물어보니까 원래 저희가 마시는 물은 깨끗하지 않아서 이제 고농도 처리해서 이제 정제된 물을 마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 수도세를 낼 때 170원 정도의 요금을 낸다고 하시는데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뭐 해결하시고 계시는 중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쭤본 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뭐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 이런 것도 여쭤봤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부산시에서 추진한 계획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나 뭐 부산 전 국민 시민들이 갖춰야 될 행동들 그런 기대를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뭐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궁금한 거나? 나는 뭐 중간중간 다 끼어들어가지고 궁금하고 계신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이거 할 때 이제 그 일정 잡는 거, 그죠? 예. 전화를 예.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가 거기에 표시나는 거잖아. 뭐 운이 좋아가지고 한번 딱 전화해서 딱 약속했다, 딱 했다. 그러면 이게 짧고 별거 없을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과정이 지난하고 막 골치 아프게 막 지루하게 됐으면 뭔가 괜히 고생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좀 휴업을 많이 하라. 보여주려고 저거 좀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사진 같은 거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사진은 일단은 저희 처음 이제 그 통계 빅데이터 담당자님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을 아예 못 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우리끼리 뺏어 그것만 찍었어요. 의원님이랑 이제 한 장 찍었어요. 그래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동영상 만들 때 저거 동영상만 아직 시작 안 했다 그랬는데 동영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 아이디어가 가는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하지 뭐. 좀 오늘 회의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조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대면 수업을 하면 수업 시간 내에서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동영상이 저희가 발표하는 동영상을 찍는 뭐든지 근데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이전에 보면은 동영상을 하는데 자기들이 했던 그 사진 중심으로 이렇게 또 동영상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고 아예 그냥 자기들이 스킷을 만들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액팅을 하는 그런 그 내용 가지고 자기가 했던 뭐 그런 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니 뭐 만화를 만들지 뭘 하든지 하여튼 어떤 뭐 하여튼 5분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하면 4분 30초에서 5분 30초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뭐 6분짜리 7분짜리 만들었다 그럼 일단은 이게 좀 컴피티션 같은 거니까 딱 5분 지킨 조하고 7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 혹은 3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는 똑같이 내가 취급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것도 잘 편집을 해서 딱 많이 벗어나지 않고 하고 영상 또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대신하시니까 아이디어를 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동영상 제작이 이제 기존에 이제 발표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 강의실에서 원래 발표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희도 조원이 4명인데 이렇게 한 사람 발표할 때 앉아 있어서 서로 질문씩 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에 담을 생각이었어요. 어쨌든 뭐 어떤 방식을 하자. 다만 그게 동영상이 따로 그러니까 동영상 목적 자체가 한 학기 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과정이 좀 녹아내려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결과물만 발표하는 게 아니고 과정까지 다. 그렇지. 그 과정을 보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 뭐 회의할 때도 시간 찍고 뭐 전화할 때도 전화하는 것도 찍고 해가지고 그 증거를 남기라는 게 그런 거니까. 어쨌든 뭐가 준비가 덜 됐다 그러면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 목적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 하려고 하면 막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을 보자고 그런 거니까. 어차피 점수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못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내가 늘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점수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최선을 다해서 쫓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또 한 아이디어 벌써 얻었네. 아, 저절은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한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다른 질문 없죠? 오케이. 그렇게 했고 무슨 질문 하나 더 아까 소개했나?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2종? 그 보고서 만들 때 빠지지 말라는 거 다 조별로 하는 거지만 맨 마지막 파트에는 각 조원들 각자 개인의 소감을 집어넣어야 돼. 반드시. 그거 빠지면 안 돼. 그게 빠지면 전체 조의 포맷도 엉그러지니까 조 전체 점수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인이 참여한 개인의 소감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조장들이 책임을 지고 네,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2조 조장 류재성입니다. 저희는 들어가기 앞서 저희는 지난번 구청과 구의회에서 그 분야를 이제 사회나 복지 쪽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구청이나 구의회 하는 다르게 시청과 시의회는 복지나 어떤 주민 관련 업무들이 굉장히 바쁜 뉘앙스가 많이 보여서 인터뷰 협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 관리나 안전, 계획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 인터뷰 대상은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 일정을 잡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참가자는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지유라 주무관님을 섭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직책은 서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서무라는 직책이 조금 홈페이지 설명도 부족하고 또 낯이 익지도 않아서 어떤 분이실지 더 궁금했었고요.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에 지유라 주무관님께 문의를 해서 2020년 4월 30일 오전 10시로 인터뷰 일시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섭외를 드릴 때 많이 바쁘시다고 인터뷰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셔서 당일날 지유라 주무관님과 20분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참여해주신 도시계획과 서무 지유라 주무관님은 행정직 7급에 계시는 분이고요. 주요 업무는 부선의 경비 지출 및 집행 담당, 업무 분배, 그리고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개인의 업무 수행 과정보다 부서의 업무 수행 과정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목, 건축, 도시계획, 전산직, 도시공학 분야, 석박사학위 보유 임기제 공무원분들께서 토목과 건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부서의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는 2040 부산 기본관리 계획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도시의 레질리언스, 회복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경비 지출 관리 업무와 기록물 위반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코로나19 사태와 선거철이 다시 겹쳐가지고 동사무소의 파견 업무도 있었다고 해주셨습니다. 개인이 가지신 애로사항으로는 이제 부서 근무가 6개월 차셔서 새로 배우는 업무가 많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보람 그리고 느끼는 보람은 민원인과 의견이나 이해가 상충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때를 난처하고 힘든 상황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 내부적으로는 살림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동료들이 자신의 부서 경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내주실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여쭤봤는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모두 힘든 것을 많이 걱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흔들림 없는 공직자가 되고 싶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비춰주셨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도시계획과는 건축과 토목 양분야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또 다양한 학위를 가진 인기적 공무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또 추진 중인 업무에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구하고 계셨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무하는 부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고 또 부담감과 의문감도 동시에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당일날 오후 4시에 부산광역시 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의원님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섭외 과정에서 이분은 마침 동의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신도 동의대 졸업이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반가워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인터뷰를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런저런 학교에 관한 얘기 해주시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흥식 의원님이십니다. 서구 1 지역구이시고 초선이십니다. 주요 업무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주택 업무 중에 재개발, 재건축, 재난안전 등을 담당하고 계시고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따른 예산 심사 및 승인, 국비심의 의견 청취 등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복지 업무가 지난번 구의회에서 들었듯이 기본적인 복지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큰 재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정부 지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짝 불편한 뉘앙스도 비춰주셨고요. 재량성의 부재나 개인적 정치 성향에 따른 정책 이양 탓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로는 정부의 코로나19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자체적 예산 업무와 부평의 산사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부평 산사태 책임 규명 그리고 터널 조명 LED 교체 공사권에 대한 의회 승인 업무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국회에 의해 의원을 보조하는 전문가분들이 안 계셔서 시의원은 둘 수가 없어서 전문성이 저하와 개인의 피로도 축적이 야기된다고 하셨고 또한 면책 특권의 결여 때문에 의회나 회의 중에 발언에 제약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음을 불만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책 수립에 대한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람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때 조금 의외임을 좀 느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인한 의원의 권한이 450만 주민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이 주는 책임감보다는 조금 적고 모자란 느낌을 받으셔서 책임감은 무거운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람이 느끼시는 게 있냐 여쭤보니까 보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정 활동으로 인해 일신의 행적이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뿌듯한 정도가 있다고 하셨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쉽지만 느껴보시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는 막스 웨버의 의원의 자질 3요소 열정, 책임감, 균형감을 언급하며 개인의 책임감과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열정, 정치 이념으로 양극화되는 진영에 대한 균형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의욕이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총 정리해보면 시의원은 주로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또 건축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업무보다는 심의나 승인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비해 적은 권한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업무가 과다하고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 탓에 의정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인터뷰 내용 요약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구의원, 또 구청, 시의원, 시청을 인터뷰하면서 자치단체도 하나의 상호분립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해서 시의원과 구청 부서 간에 어떤 관련과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여쭤봤었는데 저희가 배웠던 국회와 정부 간의 내용보다는 조금 그 연결고리가 약한 모습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정도 하고 네, 동영상은 어떻게 계획인가? 아직 논의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사진보다는 녹취록이나 또 그 구청, 구의원, 시청, 시의원님들이 주신 그런 팜플렛이나 책자 같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뭐 질문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코멘트 할 거나? 오케이. 그러면 3점. 네. 간단하게 너무 3시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나? 어떤 모임을 3시에 하는 조가 있었던 것 같은데? 3시? 지금 그 전에는 마쳐야 되니까. 네. 3조는 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조사했고 교육위원회 이주한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시 교육청과 하위지원청 그리고 도서관, 유아교육지원훈련 등을 감사하고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조례가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조례는 아니지만 아파트 시공 분양자들의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 관련 조례를 만드는 중이고 아직 상위 분명히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 보류 중인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을 여쭤봤는데 어려운 점은 의원님 나이가 30대인 정도 있고 어린 나이로 인해 관행적으로 쉽게 보이는 면이 나이가 어려서 무심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애로사항으로는 만든 조례가 꼭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조례가 남용될 때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 시에는 아직 등교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걱정되는 마음이 있지만 계약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셨고 현재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 외 지역사회의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며 수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점점 좀 바꿔가면서 나라가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하셨습니다. 정치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하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는 처음에는 영상 콘텐츠 사무과를 인터뷰하려고 했으나 영상 콘텐츠 사무과에서 인터뷰를 거절하여서 건축정책과에도 문의해봤는데 건축정책과도 거절하였고 그 다음 시청교육협력과에서 인터뷰를 비대면 이메일 방식으로 수락을 해주셔서 송은전 교육지원팀장과 통화를 한 다음 김정은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어서 김정은 주무관님께서 이메일 인터뷰를 답변해 주셨습니다.
김정일 주무관님께 여쭤본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에서는 보통 세 가지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 구현,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구현, 그리고 셋째는 생활 속 도서 문화 진흥을 위주로 업무를 진행한다였고, 보통 대부분의 업무가 교육부랑 연관해서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소통에서 애로사항과 업무사항의 차질을 겪을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업무 수행 중에 보람찬 점은 업무가 힘들긴 하지만 시민들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때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업무로는 부산교육협력 4개년 비전 추진과 교육협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무상급식 교육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공직사회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응원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의 동영상을 만드는 동영상 테마는 아직 크게 논의는 해보지 않았지만 각각 파트를 나눠서 조사한 내용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조사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합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첨부해서 설명하고 후기 정도 첨부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현재는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같은 게 있어요? 네, 수고했어요. 4조 넘어가죠. 저는 입법부에서는 육지훈련이라고 김재영님을 인터뷰했고요. 질문은 교수님이 적어주신 대로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의원님이 지금까지 활동하신 걸 보면 약자를 위한 활동들이 많았는데 업무를 하실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추가로 질문을 했었고, 행정부는 부산시청의 맑은물 정책과의 강영진 물정책 팀장님을 인터뷰했는데 질문은 기본적인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의원님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자기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았고, 자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습도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 영상 만드는 거는 저희가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가 많아서 사진 자료가 많이 없어서 오늘 일단 만나서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오케이, 질문, 코멘트. 오케이, 오죠. 네, 5조 브리핑하겠습니다. 저희 경기특수단체 행정부 인터뷰로는 부산시청 안전정책과 시민안전시 안전정책과 안전총괄팀장 윤경수 팀장님이고요. 저희는 사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찍어봐서 사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약속 받는 과정은 대충 김삼수 시의원님과 아는 사이여서 전화연결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었고요. 소개를 받아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고, 동시에 이제 시민안전실 견학도 같이 해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동시에 이제 견학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견학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주요 현재 업무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게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봤었고요. 사전적으로 받았던 이제 그 팜플렛이나 책자 이제 소개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토대로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재조립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얻는 게 좀 많았으면 좋겠다.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았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입법 광역자치단체 입법부 인터뷰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수 의원님을 인터뷰를 했고요. 인터뷰 약속 잡는 과정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인터뷰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제 현재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진행 중인 업무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물어봤고 마찬가지로 이제 시청 인터뷰랑 다르게 시의회 인터뷰할 때도 이제 사전에 이제 그 질문권에 꼭 들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문에 대해서도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좀 어느 게 좀 나았다라는 취지가 좀 빨리 있어서 거기에 관해서 이제 인터뷰를 그 소감문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영상 제작에 관해서는 지금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진을 띄워붙여가지고 이제 밑에 뭐 자막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지 만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자막을 넣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만든 동영상 제작을 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5초에서 6초 정도 되는 영상들을 편집을 좀 해서 회의를 했던 회의를 했던 날짜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이어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려고 일단은 생각 중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코멘트? 네,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쭉 내용을 했는데 내용들은 그렇게 채워주면 되고 첫 번째 내용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 컨택하는 과정 꼭 잘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거는 조의 전체 제너럴 소감이 아니라 조원 각자 각자 이름을 하고 김태환이는 유재성이는 어떤 소감을 가지고 있었나 개인 소감이니까 여기 빠지지 말고 꼭 이걸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마무리하면 우리가 학기 초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획했던 그런 소비의 목적은 크게 문제없이 다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4학년 1학기 때 다음 학기에 외교정책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대로 이제 할 건데 그때는 우리 대사관이나 문화원이나 영사관이나 지금 부산에 대사관은 다 서울에 있지만 영사관이나 문화원들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나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에서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프로젝트하는 비슷한 포맷으로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인데 그거는 우리가 했던 요 학기 때 했던 요대로 거의 그대로 진행되는데 보고서도 같은 의미에서 진행되는데 학교에서 그거는 1인당 10만 원씩의 활동비를 지원받으면서 해. 그러니까 수업도 하고 그것도 또 활동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시험이 없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이 마지막 파이널 보고서 페이퍼만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업 캡스톤 디자인은 연습하는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4학년 때 실제로 학교에 와서 클래스에서 수업하는 것들이 최소화되고 실제로는 밖에서 필드에서 조별로 그렇게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요번 큰 틀에서 조장들은 몇 번 모였잖아, 그지? 몇 번 모인 것처럼 요 정도 모임이 수업 이루어지고 나머지들은 그 조별로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또 나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별로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이렉트 해결하면서 그렇게 해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학과에서 4학년들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치게 돼 있는데 졸업시험을 웨이브해 그 수업을 듣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졸업시험을 안 쳐도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은 과목이야. 그게 외교 정책. 물론 이제 기본적인 외교에 대한 외교 정책에 대한 여러분 1학년이나 2학년 때 또 국제관계에서 했던 외교 정책에 대한 그런 나레스들이 제공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여러분 4학년 때 시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미리 컨택해 주고 그래서 이번 학기 그렇게 지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장들이 한 번 더 모일 필요가 있으면 한 번 더 모이고 그러면은 뭐 다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기말고사는 그렇죠. 그래서 기말고사는 23일 화요일날 1시에 오는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인터넷 강의도 하고 이렇게 스케줄들을 할 테니까 그래서 수시로 뭐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진행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이든지 아니면은 너무 조장들만 하면 조장 말고 조원 중에 누구를 보내든지 하여튼 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한테 조장들이 조장 톡에다가 올려도 괜찮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해도 괜찮고 그 정도 오늘 그 정도 하면 되겠죠, 그죠? 네,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면서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학교에서 교육들 실장도 뭐 자제하고 뭐 그러라고 지금 막 그러는 과정에 있으니까